2명 중에 2명이 모른다는 김두관입니다. 울산 중심 본격 정책 정치 날방의 사회를 맡은 김종호입니다. 오늘은 김두관 후보의 지지자분들을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노무현정신 개성연대 울산 대표 이철호입니다. 노무현 정신 개성연대 울산 사무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현재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울산 선거대책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는 최성욱입니다. 노무현 정신 개성연대에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로 만들었고요. 제주에서 강원도까지 골고루 분포된 전국적 조직으로 정치 신인을 키워내고 지원하는 단체라 보시면 됩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과거 노사모, 열린우리당, 문펜, 문사랑, 문지모, 깨시민 다양한 조직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혹시나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노무현 후보의 정신을 계승해서 나오신 분들이 김두관 후보뿐만 아니고 뭐 추미애 후보님이나 이낙연, 이재명 뭐 다른 분들도 정세균 그리고 박용진 이런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계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선물을 받았습니다. 꽃길은 없었다라는 김두관 후보님이 내신 책인데 저는 선물 받기 전에 읽어봤거든요. 왜냐하면 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야, 지금 현재 지지율이 1, 2, 3, 4, 5 지금 아주 당당하게 6위를 하고 계시죠. 6이면 6명 중에 꼴찌인데 네. 여기 보면 띠지가 막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 형광펜으로 막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뭔가 열심이고 진심인 건 정말 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매력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지금 6인데 이 6위를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이 정치 축제에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지분이 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김두관 후보께서 TV 토론에서 한번 썼던 건데요. 오행시입니다. 친문 김두관이라고 그래요? 사회자께서 한번 해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친해지고 싶어서 문자를 상당히 많이 보내드렸습니다. 김두관입니다. 2명 중에 2명이 모른다는 김두관입니다. 관심 좀 가져줘 있어. 별로 재미없는데. 근데 이제 이 오행시로 인해서 우리 컷오프 할 때 그래요? 많이 반등을 했다는 연설이 있더라고요. 예비 경선 때보다는 본선 경선에서는 평소 이미지와 달리 수위 높은 발언으로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의 1호 공약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바짝 다가설 수 있는 공약이라 생각합니다. 미래의 국가를 이끌 비전과 전략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또 국민이 믿어준다면 지지율 상승은 마치 독화 안에서 잘 건조된 거대한 선박이 바다를 맞이하는 그런 시기가 꼭 오리라고 했습니다. 너무 준비된 이거 마치 책을 읽는 듯한 이런 김두관 후보를 지지하는 이 사람한테 어떤 매력이 있어서 막 지지하게 된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스토리가 가장 많은 분입니다. 공무원 말단 조직인 이장서부터 군수, 장관, 도지사, 국회의원, 낮은 데서부터 대통령 도전까지 코리안 드림의 상징인 김두관을 지지하는 이유고요. 돈 없고 학벌 없어도 도전하고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우리 자라난 아이들이 본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면이 참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재명 후보하고도 겹치는데, 그죠? 제가 소년공 출신으로 막 김두관 후보는 힘없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나섰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네. 남해에서 했어요. 남해 군수 출신이잖아요. 김두관 군수 시절에 그때 당시에 그 군청의 기자실 이런 데는 로비 창고이기도 하고 정말 이 형편없이 악의 온상 같은 그런 폐습이 존재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기자들한테 감히 정치인들이 함부로 가지 못하는 제3의 권력이기도 하고요. 근데 웬 군수가 전국에 최초로 기자실을 폐쇄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 기자실 문을 망치로 박아서 폐쇄시켜버렸어요. 그랬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한테까지 소식이 들어가고 저렇게 실행력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큰일을 한번 맡겨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제가 김두관 후보에게 느끼는 감정은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는 사람이다. 이번에 그 서울을 5개 만들겠다는 그 그렇죠. 공약 이름 뭐죠? 5국 이특 체제. 네네. 그러니까 수도권 중심의 지금 이런 질서를 재편하겠다. 뭔가 제대로 한번 바꿔보겠다. 이 공약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충분히 공감. 특히 울산이라든지 지방 사람들이라면 수도권은 평균 출퇴근 거리가 1시간 반 이상 걸린단 말이죠. 지금 이대로 놔둬도 되는가? 출퇴근 거리가 늘어나는 만큼 행복의 총량이 줄어들고 당연히 애도 안 낳을 것이고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개인적으로 왜 김두관 우리 대통령 후보님을 지지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험지 영남 지역에서 어떤 박박 기면서 이장부터 시작해서 남해 군수, 그 경남도지사, 노무현 대통령 청 그 행정자치부 장관도 하시고 또 대통령 정부 특별 보좌관도 하시면서 국회의원까지 최근에 되셨죠. 이런 기존의 당론 방식이 아닌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인 밑에서부터 올라오신 분이랑 했기 때문에 다른 후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차별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오버랩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 시장에서 사람 없는 데서 했던 그 연설, 김부겸도 우리 지금 현재 국무총리님을 참 존경하는데요. 그분이 대구에서 계속 물을 두드리면서 결국에는 국회의원 되셨잖아요. 그때 했던 그 발언들이 오버랩되면서 그게 이 김두관이라는 분과 같이 맥을 이어지면서 저는 정말 이게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이 험지에서 끝까지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민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분, 이 김두관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전전 대선 때 후보로 출마를 하시면서 경남도지사직을 내놓으셨잖아요. 예. 그때는 대통령 하는 것보다 경상남도에서 도지사직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시대적으로 중요한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역할이었는데 그걸 그만둔 건 정말 씻지 못할 과오가 아닐까. 꺾기는 없었다는 이 책을 한번 보시면 김두관 후보님께서 오판이었다. 지금은 지금 이번에 이재명 지사님께서 그 이낙연 후보 측에서 뭐 사퇴를 할 때 네. 우리 김두관 후보께서 이 그 사퇴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처럼 해보시니까 그 당시에는 대통령을 하면 대통령과 이 지사직을 겸직한다는 게 안 맞다고 생각하시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참 오판이었다 하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게 그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재명 도지사한테 도지사직을 물러나는 것이 맞다라고 네. 했을 때 네. 김두관 후보님이 예. 이재명을 욕하려 그러면 그때 내가 경남도지사직을 그렇죠. 맞습니다. 내던진 것에 대해서 욕을 하면 안 되죠. 욕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있냐면 적어도 지방 출신 정치인으로서 이분이 자기 자리, 자기 지분만큼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의 그 오판 때문에 한 10몇 년 야인 그렇죠. 생활을 야인 생활 하셨죠.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것만 털어도 훨씬 더 다양한 일들을 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김두관 후보님이 이 지지율 낮은 걸 어떤 식으로든 극복할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번 KBS 시사 직격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6 후보들 중에 확연히 다른 국가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김두관 후보의 이미지 분석 결과 공직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습니다. 인지도는 낮지만 실력에는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김두관 후보를 제대로 한 것 같아 다행인데요. 김두관 후보는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훌륭한 정책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잘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상위권 후보만 스포트하고 나머지 후보는 노출이 잘 안 되는 주목도도 낮습니다. 그러나 상위 후보들의 흑색 경쟁 소식으로는 국민의 관심을 정복시킬 수 없습니다. 민주당 경선의 집중도를 높이고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해야 본선 경쟁력도 더욱 탄탄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이 후보의 자리 다툼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도 아까 5국 이특 체제 이걸 제외하고 나면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는 게 크게 없거든요. 정말 좋은 공약이 있다면 5국 이특 체제라는 게 이 시국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을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우리 김두관 후보자께서 사실은 이게 대선이 3번째 도전이시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할 때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인데요.
이걸 계승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이 5개라는 겁니다. 서울 경기 지역, 부경, 호남, 대전, 충청, 대구, 경북 이게 5개의 메가시티가 되고요. 환경을 주제로 한 제주 환경특별자치도, 평화를 주제로 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이렇게 5개와 2개의 특별자치구를 더 가지고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서울은 더 고급화되고 사법도시라든지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특별시로 옮기고 골고루 균형을 잡는 이 중요한 행정인데 김동완 후보는 차기 대권 5년 동안에 이거를 해야지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그래서 본인이 아니면 이거를 행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강력하게 하고 있는 핵심 공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울산을 포함한 네. 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사람들의 입장에서 현재까지의 정책이라든지 이때까지 나온 결과가 수도권 몰빵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유권자의 50% 이상이 수도권이거든요. 수도권 50% 이상의 유권자들이 이걸 받아들이겠냔 말이죠. 정책을 제안하는 것과 이걸 실제로 실행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서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은 약 한 10% 정도입니다. 자, 서울은 이미 글로벌 경제 중심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오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진정한 선진국으로 선도 국가가 되려면 비수도권 인구 2,600만을 안고 가지 않으면 지방도 소멸하고 수도권도 공멸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집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모든 권한을 지방정부의 특성에 맞게끔 골고루 분산시킨다면 오히려 서울 시민의 삶의 공간이 더욱 여유로워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김동완 후보 초대 행자부 장관 시절 행자부 자치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지방분권법, 신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3대 특별법을 만들었고요. 김동완 후보는 지방분권의 전도사를 뛰어넘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완성자가 되어야 됩니다. 노무현 정신개선연대에서 나오신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못했던 공약 중에 수도 이전 같은 경우에 대법원의 무슨 관습법 그런 것 때문에 좌절이 되는 기억이 있고 맞습니다. 공약에서 나왔던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미 지금 울산에서 잘 되고 있고 그런 그 혁신 도시가 울산에 만약에 없었더라면 지금 인구 유출이 어마어마한데 울산이라는 광역시가 제대로 유지될 수는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럼 지금 5국 이특 체제가 어떻게 보면 그때의 그 수도 이전 공약과 맥이 좀 맞닿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김두관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울산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도움이 있을까요? 김두관 정부가 탄생하면 1호 공약인 전국을 5국 이특으로 재편되면 울산은 그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설 거라 확신합니다. 수도권에 독점된 권한과 재원을 4개의 지방정부가 골고루 나눠 가지는 그런 정책으로 이해하는데요. 그야말로 중앙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지역 특성에 따라 7개의 랜드마크가 완성되는 셈인데요. 특히 우리 울산은 유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우선 추진돼야 할 곳이 방구대 안각화인데요. 국가정원과 연결시킨 방구대 안각화의 유네스코 등재와 그 주변의 주라기 공원화까지 스피디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거라 확신합니다. 송철호 시장님의 재선도 당연한 것 같고요. 이 모든 것이 김두관 후보가 당선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김두관 후보님이 당선 안 되면 송철호 시장님 공약상에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도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님께서 기사직을 못하게 되심으로 해가지고 못다 이룬 부울경 메가시티. 그 또한 우리 김두관 후보님의 공약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고요. 울산만의 발전이 아닌 부산, 울산, 경남이 같이 한 800만 명의 시민들이 합쳐야지 이게 진정한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이나 뭐 이렇게 큰 데하고 뭔가를 하게 되면 울산이 인구 유출도 심해지고 경제가 다 나빠질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개방과 고립 둘 중에는 개방을 했을 때 번성하고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었다. 맞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부산 김해공항에서 유럽 직항 노선이 처음 생겼을 때가 있어요. 핀에어가.
그때 조선일보하고 뭐 이런 그 수도권 소위 말하는 조중동 보수 언론 아주 나쁜 언론들이 왜 인천공항 놔두고 거기서 하느냐 그런 식으로 막 글을 썼단 말이죠. 예. 그때 보고 여기자분 와 우리는 부산에서 바로 유럽 가면 안 되나 이 사투리로 그렇죠. 막 이렇게 썼는데 내가 속이 뻥 뚫리는 거야 예. 시원해서. 아니 저놈들은 진짜 도대체 우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무슨 2등 시민으로 보는 건가? 또 한 가지는 방구대 안각화, 네. 뭐 주라기 공원 다 좋은데 우리가 일본의 오사카도 가고 그 옆에 고베, 나라, 교토 이런 데를 여행을 많이 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 이유가 따지고 보면 만약에 비행장이 도쿄에만 있다, 나리타 공항에만 있다 그러면 오사카까지 멀잖아. 그렇죠. 교통편이 없으니까 못 가는데 무슨 공항이죠? 간사이 공항 새로 지었잖아요. 네.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는 거라고. 그 가덕도 신공항 이런 것이 되고 나면 중국에서도 올 것이고 동남아에서도 올 것이고 일본에서도 올 것이다. 그런 기본 인프라가 안 되면 만들어 놔봐야 교통편이 없어서 못 와요. 맞습니다. 청년 공약이 눈에 띄던데요. 네. 그 기본자산제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자산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공동체와 미래를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태어나는 모든 신생 아들에게 2천만 원씩 국회에서 지급하고 그 돈을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가 20년간 운용해서 네. 아이가 20세 때 5천만 원 정도의 자산을 주는 제도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 측에서 기본소득제를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본자산제인데요. 말이 이제 기본이 들어가서 비슷하게 생각하시는데 차별이 많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님이 한 달에 뭐 몇만 원씩을 준다는 거는 약간 푼돈식이고 예를 들어서 보육원에서 최근에 2년 전에 보육원에서 2명의 그 청년들이 18세 되면 나오게 되는데요. 정작 그 500만 원씩 준다고 합니다. 네. 근데 500만 원을 어린 나이에 가다 보니 금방 소진하게 되고 결국에는 궁핍하게 되면서 자살을 했다는 그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거 얼마 전에 그 예. 새롭게 왜 청와대 예, 행정관으로 간 예, 청년이 가서 그 부분 나름 어떻게 해결하고 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렇죠. 예.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558조라 하더라고요. 1, 2년 후면 한 600조이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내년부터 새 정부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후보가 하여튼 되면 울산 입장에서는 정말 좀 보탬이 될까?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오직 김두관입니까? 저는 김동관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당선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은 김동관 후보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저는 윤석열 이 사람이 도움과 이익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윤석열이 만약에 나오면 본선 경쟁은 제로입니다. 따라서 사기 민주 정부 출범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게 겁니다. 울산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래도 아니죠. 김두관 후보가 출마해서 이기면 울산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어쨌거나 이게 선택한 겁니다. 그 사람이 나의 밑을 깔아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지금 저는 김두관 캠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김두관이 제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시는 분은 정세균 우리 총리님이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런 지금 관료 집단의 저항을 무력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장악하지 못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가 잘못됐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중요한 직책에 올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나는 사실 좀 안타까움이 들고 그런 그 인사 시스템은 분명히 지적받아야 될 사항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찰과 언론 개혁이 정말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나요? 1% 국민 소환제라 하셔가지고 차별금지법이나 언론개혁법, 분권법, 정치개혁 법안 등을 국가개혁을 이런 것을 수렴을 하는데 국민 1%한테 국민 그 여론을 형성할 수 있게 공약 안에 거기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수 시절 때부터 그렇죠. 기자실에 대목 예. 빡은 그런 용기 있는 정치인은 제가 처음 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두드림 캠프 가기가 부산인가요? 부산에 있습니다. 네.
유일하죠. 대통령 후보 중에 본 예비 후보 캠프는 부산에 뒀다는 상징성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최초입니다. 지금. 네. 여기 캠프 강령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감동받았기 때문에. 아, 예. 하나, 우리는 땀 흘려 일하는 국민들을 존경합니다. 하나, 우리는 김두관의 정치 철학을 지지하고 끝까지 함께합니다. 하나, 우리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막판 뒤집기에 짜릿한 승부를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는 드림 캠프의 주인으로서 하루하루 김두관의 표를 위해 노력합니다. 뭔가 이렇게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이렇게 진심인 사람들을 지지자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그야말로 김두관 후보의 강점이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의 진심은 한번 믿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네. 아니, 제가 네. 더 네, 말씀하십시오. 보완할 게 있어서 그런데요. 미래의 아까 김두관 후보님의 그 도지사 그 사태에 네. 관해서 말씀하시는 김두관 후보로서는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었고 단점으로 남는 건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덕한 지사직을 내놓을 때는 고뇌는 감히 짐작이 가긴 합니다만 나 몰라라고 등을 돌린 것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속지 않은 마음으로 경남 주요 현안을 챙기고 관련된 심부름도 많이 하였습니다. 아, 이거 너무 맞추신 것 같아. 저는 김두관 후보님 그거 되고 나서 홍준표 그분이 되셨죠. 도지사 네, 됐잖아요. 도지사, 네. 그분이 맨 처음 한 것 중에 왜 진주 의원 의원 패스 막 이랬잖아요. 예. 그건 다 김두관 책임이다. 역대 대선 결과를 보면 불경에서 50% 이상 표를 얻어야 대선 승리의 기본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보면 어쨌든 불경에서 50% 이상 득표를 해본 후보는 김두관 후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번이나 떨어지면서 불경을 지켜낸 후보도 김두관 후보밖에 없습니다. 지역주의를 깨려면 그나마 약한 고리인 불경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해야 됩니다. 중앙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새로운 선진국가를 만드는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후보 경선에서 만약에 탈락하거나 아니면 지지율이 너무 안 나와서 합종 연행을 하게 될 때 그러면 어떤 후보와 힘을 합칠지 네, 아직은 뭐 엠바고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쉽지만 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예. 자, 울산 중심 본격 정치 토크쇼 정치날방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